5억 퇴직금,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 일군 퇴직금, 꿈에 그리던 은퇴 생활의 든든한 미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삶.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장담컨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은퇴 자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아니란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퇴직금만 두둑이 받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물론 5억이라는 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자산을 왜 어떤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날려버리고 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치명적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뼈아픈 실패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58세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중소기업에서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손에 쥔 퇴직금은 약 5억 원. 그의 꿈은 참 소박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이나 일구고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챙겨주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 퇴직금만 있으면 이 정도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었죠. 영수 씨,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아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생활비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니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안전하게만 살아온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들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하는 거야. 이런 기회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야. 형님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지. 라는 끈질긴 권유, 그리고 주변에서 몇몇이 실제로 재미를 봤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김영수 씨 마음 한구석에는 은행 이자만 가지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불안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김영수 씨는 퇴직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3억 원을 그 지인이 소개해준 실체도 불분명한 투자 상품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꼬박꼬박 수익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괜히 끙끙 앓았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큰 소리도 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상황 악화라는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투자처의 부실 운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익금은커녕 원금까지 위협받는 상황. 당황한 김영수 씨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남은 퇴직금마저 다른 고위험 투자에 밀어넣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앞에서 이성을 잃었던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김영수 씨의 퇴직금 5억 원은 그야말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지인은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린 채 종적을 감췄고 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얼마간의 빚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이어졌고 결국 그는 집을 나와 월세 30만 원짜리 창문도 제대로 없는 비좁은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는 되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누가 나 좀 한 번만이라도 말려주지 내가 미쳤었지. 그의 메마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절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민철 씨 역시 가명입니다. 55세의 조기 은퇴를 꿈꿨던 분이죠. 박민철 씨는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손에 쥐자 그는 평소 막연하게 꿈꿔왔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상권 분석도 좀 해봤고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몇 번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사장인데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했죠.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셔야죠. 라며 만류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던 날 박민철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인건비, 그리고 골목 하나를 두고 경쟁하는 수많은 가게들. 게다가 갑자기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같은 변수들은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요식업 경험이 전무했던 그의 운영 미숙은 손님들의 발길을 돌아서게 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마케팅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돈만 날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게는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를 기록했고, 그는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퇴직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꺼내 써야 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손님이 늘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은 계속되었죠.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박민철 씨의 가게는 쓸쓸히 문을 닫았습니다. 화려했던 개업식의 기억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것은 텅 빈 가게와 싸늘한 주방 기구들 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창업 비용과 운영 적자로 소진되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권리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사업 실패 라는 무거운 낙인과 약간의 빚,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깊은 무력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요즘도 밤잠을 설치며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때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둘 걸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뒤늦은 후에는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영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한방, 대박을 노리거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됩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심리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소득 절벽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더 많이 돈을 불리고 싶은 조급함 때문이겠죠. 하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지인의 말만 믿거나 검증되지 않은 뜬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이나 부실 투자처는 바로 이런 은퇴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민철 씨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장 조사나 실제 경험 없이 그저 감정에 치우쳐 창업에 뛰어드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은퇴 전에 회사에서 어떤 직함을 달고 어떤 성과를 냈든 그것이 자영업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나도 이제 사장님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 혹은 퇴직하고 나면 딱히 할 게 없는데 뭐라도 해야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성급하게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퇴직금만 날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자기 객관화가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내가 하면 다르겠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결국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위험 관리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닙니다. 남은 수십 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원금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몰빵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플랜 B가 없었다는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모든 것을 한 곳에 쏟아부은 결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퇴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라는 인식을 뼛속까지 새겨야 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가만히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에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되 그 조언조차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국공채, 신용도 높은 우량 회사채 등 안정성이 검증된 금융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는 냉엄한 진리를 말입니다. 혹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소 1년, 아니 그 이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퇴직 전에 미리 관련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서 직접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냉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소규모 자본으로 테스트 운영을 해보는 것도 실패 확률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만약 실패하더라도 내 기본적인 노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시작하십시오. 퇴직금 전부를 창업 자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노후 설계를 벗어나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퇴직 전에 미리 따놓은 자격증을 활용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거나 소규모 임대 수입을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가 코앞에 닥쳐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수년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 안일한 자금 관리는 누구에게나 끔찍한 비극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퇴직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쓰디쓴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계획하고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이러한 불행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일했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경종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은퇴 준비 과정에서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